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시장은 2.3%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 2.28, 코스닥은 2.3% 빠졌는데 알테오젠은 1.75%밖에 빠지지 않았다. 자,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HLB입니다. HLB도 오늘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졌는데 시장 평균이 2.3% 빠졌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군들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 근데 두 개가 다 동일한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즉, 주식은 뭉쳐 다닌다. 그럼 뭉쳤을 때 뭐가 나와요? 근 시세가 나온다. 큰 시세가 나와요. 왜?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니까. 근데 그게 섹터별로 온다는 거예요. 그 섹터별로 온다는 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불안 요인들 있잖아요. 이란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을 급락시킨 건데, 연결되면서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알테오젠 그리고 HLB를 포함해서 이 바이오 종목군들은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죠. 근데 정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HLB하고 알테오젠이 올해 바이오의 대장이 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일단 시장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1,400원입니다. 이게 위험할까? 아니요. 일단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일단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나쁜 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회수하면서, 그쵸? 연준에서 달러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회수하면서 달러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외화 자산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화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달러가 유출되면 불시에 나오는 위험 요소를 막을 수 없다. 부도. 그쵸? 근데 지금 달러를 흡수하는 쪽은 어디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연준이에요. 왜? 물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 쪽에 불안 요인이 딱 생겼을 때 이거 금리를 못 낮추겠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과열을 시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나쁜 쪽으로 봤을 때의 문제고요.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의 100%죠. 거의 100% 포진되어 있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 해외에서 돈 받아오죠. 달러로 받아오죠. 그리고 HLB FDA 통과되면 뭐 돼요? 미국에서 팔죠. 달러로 받아오죠. 그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원화 표시된 실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온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실적이 어때요? 적자예요. 근데 왜 올라가요?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환율을 봐야 돼요? 아니요. 실적을 봐야 돼요? 아니요. 실적은 조금 봐야 돼요.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이점을 보면 원래 한국 시장의 바이오는 10조를 못 넘었습니다. 실제 실적을 내는 요 정도의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말고는 10조를 못 넘었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10조를 넘어섰죠. 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으니까. 알테오젠 뭐예요? 독점 계약 머크하고, HLB 뭐예요? FDA 승인. 그렇죠.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별로 나쁜 건 아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억지로 죽이려고 그래야 내가 살아,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예전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묶여 있죠.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나도 죽으니까 천천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그렇죠. 니네 크는 건 알겠는데 조금 천천히 커. 그렇죠. 근데 너무 확 죽이려면 죽이겠지만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환율은 언론에서 문제를 삼겠지만, 그쵸? 이거 제가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언론에서 위험하다고 문제를 삼겠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내리고 시장이 내리면서 버티는 종목들이 시장이 다 내린 이후에 주도주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알테오젠 어떻게 됐어요? 1.75%. 그쵸? 하락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 먼저 내렸으니까. 근데 지금 저가를 찍고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2월 달에 반등한 가격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의 기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4월 16일, 3달 반 53% 계좌 수익. 그렇죠? 자, 종목군의 공략 지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HLB 제약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매수 쭉 올라가죠. 수익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HLB 그쵸? 이런 내용들 올라갈 때 매수 계속해서 어디? 제가 이게 보세요. 5만 원에 근접했을 때부터 매수를 했고 지금 9만 5천 원.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한 100% 정도 수익이겠지만 이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13, 18 쭉 내려가면 30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합니다. 최근에 보세요. 이란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문제 생기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생깁니다. 어때요? 시장감에서 8시 50분, 8시 50분 이렇게 됩니다. 장시작 전에 왜? 다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못 잡겠다.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결과는 여기 53%내 계좌 수익으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는 제가 매매하는 걸 다 같이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그렇죠? 제가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있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군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알테오젠 왜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악재 많이 올라간 것 말고 무슨 악재? 환율 문제가 돼요? 아니요. 달러 받으니까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면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밀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가격 잡아야 돼요. 가격. 그래야 내가 돈을 벌죠. 진짜 우리 돈 버는 것만 생각합시다. 막 좋은 내용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지금 좋은 이유는 머크와의 계약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테르가제까지 포함한 이런 내용, 비포,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보유 전략, 보유 전략을 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주 안쪽으로 다 끊어야 돼요. 수익 전환 시키는 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환율 문제없다. 왜? 연준이 만들었으니까. 연준 왜 금리를 아직까지 유지할까요? 버틸만 하니까. 중동 불안에 대한 문제 인플레이션 띄워 금리 늦게 낮춰요. 이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와요. 그럼 뭐예요? 금리 가파르게 낮춥니다. 그쵸? 그럼 그 전까지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낮추면 폭락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내려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매수 기회 잡으면 된다. 언제?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상황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이어갈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시장 빠지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알테오젠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